제 과거에 제 인생 중에서 최고의 꽃이 지금 세 번째 폈어요. 제 삶 중에 첫 번째 꽃이 피었던 데가 언제였냐면요.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약 횟수로 3년 꽃이 피었었어요. 3년. 이때가 IMF 오기 전에 봄까지 97년으로 보자고요. 94년 하반기부터 97년 상반기, 그러니까 하반기니까 95년이라 잡고 약 이때가 1번이 한 2년 반. 이때 뭘 했었냐면요, 가양동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했어요. 중고차 이 당시에.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만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죠? 94년, 95년도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는 게 거진 없을 때, 그죠? 컴퓨터는 있어도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였어요. 그죠? 이 당시에 내가 전국에서 판매왕을 했었어요. 판매왕. 중고차 판매왕을 했었어요. 1995년 말부터 1996년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 한 10개월 정도 전국 판매왕을 했어요. 중고차 딜러죠. 월 평균 몇 대를 팔았냐면은 평균 한 50대 팔았어요. 50. 적게 팔면 40대, 많이 팔면 한 60대. 이걸 어떻게 팔았냐면은 이 당시에 돈 값어치가 좀 좋았어요. 그죠? 94년도에서 6년도 사이면은 24, 5년 전에 차를 한 대 팔면 얼마 마진이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하면은 30만원에서 100만원을 낸 게 중개만 해주는데, 내 차를 안 팔고 내가 사다 놓은 차를 파는 게 아니고 남이 차를 소개해 주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니? 보통 30에서 100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차를 내가 100만원에 사오던 200만원에 사오던 1000만원에 사오던 평균 100 이상을 벌어요. 그 당시에 차 한 대당 100 이상을 벌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당 100만원만 내가 사다 놓은 차를 투자했을 때 사다 놓은 차가 100만원 벌어, 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라 치고, 이게 알선이라고 그래요. 이제 소개해 주는 거. 차를 소개해 주는 걸 수수료를 보통 30에서 만원밖에 100만원 받았는데, 그러면 평균 내가 한 달에 50대 팔았다 치자고요. 50대를 50만원을 잡자고요.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사다 놓은 차하고 중개 수수료를 평균을 잡아서 50만원을 잡자고요. 이 당시에 한 달에 제가 얼마를 벌었냐면 한 2천만원에서 약 3천만원 선을 벌었어요.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요. 이걸 어떻게 벌었냐. 자동차는 운전을 할 줄 알았지만 뭐 엔진이 어떻고 미션이 어떻고, 그 당시만 해도 미션이 한 2, 3년 되면은 다 약 10만 킬로만 8만 9만만 가더라도 미션이 다 나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중고차가 팔아도 욕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 팔 때는 친인척들한테는 새 차 외에는 2만 킬로 이상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만 킬로 미만 차들만 팔지, 지인들한테는 3만 킬로 이상 된 차들은 안 팔았어요. 왜? 장고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팔고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처럼 차량 상태를 점검이 없었어요. 그냥 딜러가 말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판매 조건에 뭐 어디 사고 났다, 어디가 갈렸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딜러가 알아서 차가 어디가 사고가 났는지 어디가 안 났는지 이런 부분을 딜러 외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딜러들이 사고가 났는데도 숨기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예를 들어서 좀 먹은 차를 갖다가 좀 덜 먹었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왜냐면 엔진 미션 상태가 좋으면은 조금 사고가 있어도 상태가 좋으면은 사고는 났지만 미비하다고 얘기를 하고 팔았어요. 장사라는 게 뭐 여러분들도 약간의 속임수는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의 하나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업자다 보니까 정말 양심에 가책될 정도로 나쁜 차를 팔 경우는 없어요.
내 나름대로 정말로 좋은 차 고객한테 욕 안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도 기계라는 게 내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가끔가다 100대 중에 한 대 정도가 생각지 못하게 안 좋은 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팔고 나서. 그래서 수리비를 뭐 부담을 좀 해달라고 그랬고 해둔 적도 있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2, 3천만 원이면 한 5년 전에 2,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죠? 제가 그 당시 돈을 얼마가 갖고 시장에 들어갔냐면 1,000만 원 갖고 들어갔어요. 시장에 1,000만 원 들고 그 당시 시장에 들어가서 한 달에 2, 3천 벌이를 했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그죠? 투자금은 1,000만 원인데 월 벌이가 2, 3천이에요. 자, 이 당시에도 제가 판매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판매왕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운도 따랐고, 두 번째, 마케팅을 잘했어요. 마케팅을 잘했다. 어떤 마케팅? 남들이 안 하는 마케팅을 했어요. 안 하는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판매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손님은 많이 연락 오고 찾아오는데 그거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님이 없어서 못 파는 거하고 손님이 줄 서서 있는데 그걸 못 팔면은 그건 자질에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가 광고 역할을 좋게 했었냐면은 그 당시에 벼룩시장이라는 게 튀어나왔어요. 벼룩시장. 기억하시죠? 지금도 있죠? 벼룩시장. 1993년도인가 94년도에 이게 생겼어요. 벼룩시장이라는 신문지가, 이 신문이. 여기에 광고를 친구들이 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 광고는 친구가 처음으로 이 벼룩시장에 처음 광고를 냈어요. 한 놈이. 그러니까 그 놈이 한 달에 1, 2천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광고 내는 걸 보고 따라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광고를 이렇게 중고차 광고를 냈지만 나는 어떻게 됐냐면은 차를 이제 AS 예를 들어서 부품 갈아주려고 차를 팔다 보니까 이제 카센터를 가다 보니까 카센터 안에 이제 카에 관련된 잡지가 있더라고요. 잡지. 카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 카 잡지 뒤에 보시면요. 그 시세표라는 게 있어요. 시세표. 중고차 시세표. 그 시세표를 보고서 따라를 했어요. 시세표를 이렇게 만들고 밑에다 이름을 놓고 시세표. 광고를 나는 좀 다르게 했어요. 시세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 그랜저, 뭐 소나타 가격을 쭉쭉쭉 찍고 여기다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넣은 거예요. 이름하고.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시대표 광고비가 당시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었어요. 이게 한 달에 광고 한 지역에서 얼마가 나오냐면은 판매가 20대에서 30대가 나와요. 이 30만 원 투자 대비 차량 판매가 20대에서 30대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 광고를 두 군데 했어요.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에서 한 달에 50대에서 60대를 판 거야. 40대에서 60대 정도를 판 거야. 그때 어디다 광고를 했냐면 중량구하고 상계동 쪽에 광고를 했어요. 이 벼룩시장이 구로 나눠져요. 그래갖고 동대문구하고 중량구하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나갔나 하여튼 간에 제가 두 군데 광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팔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광고 친구들이 이제 다 냈어요. 시대표만 나는 냈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광고비를 1,000만 원씩 쓰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이제 나중에 1등을 했는데 그냥 벼룩시장 한 페이지를 1,000만 원에 쓰는 애가 있어요. 광고비를 내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한 달에 한 100대 이상 팔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애들이 광고비를 투자를 많이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버니까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나는 그냥 시세표로 해야 되는 생각을 왜 가졌냐. 친구들이 돈 노름이니까 걔네들하고 같이 돈을 안 들이고 매출은 높게 하려니까 아이디어를 내 나름대로 쓴 게 이 시세표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세표를 내가 중고차 이 벼룩 시장에 보면 시세표를 내가 최초로 냈어요. 최초로. 어떻든 카피를 했지만 잡지책에서 카피를 했지만 벼룩 시장에서 내가 최초로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하다가 친구들한테 바톤 터치를 했죠. 친구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전국 판매량을 다 했어. 내가 하다가 다른 친구가 하다가
그래서 제가 94년에서 96년, 7년도 사이까지 제 인생에서 꼽히는 타이밍이 그때였었어요. 두 번째 꼽히는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왔어요. 꼽히는 기회가 이때가 이제 월십이 한 2, 3천 됐어요. 이때가 기회가 다시 한 번 온 거예요. 뭘 했냐면 2003년도에 제가 다 들어먹고 하여튼 나쁜 짓 해서 다 들어먹었어요. 2003년도에 뭘 했냐면은 택시를 했어요. 택시 쫄딱 망해요. 정말로 택시를 2003년도에 몇 개월 했냐면은 4개월 했어요. 4개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되게 힘든 걸 제가 알아요. 근데 택시를 하다가 할 게 없어갖고 택시를 한 거야. 할 게 없어. 중고차 시장을 하기 싫고, 왜냐면 이제 포화 상태에다가 막 인터넷이 활성화가 돼갖고 광고가 안 돼. 광고가 워낙 많아갖고 찢어먹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다가 뭐 딴짓거리 하다가 이제 망가져갖고 뭐 중고차 하기는 쪽팔려서 이제 택시 운전을 했어요. 한 4개월을요. 조금 쉬다가 할 게 없어갖고 택시 운전했는데, 택시 운전하다가 또 심심한 거야. 내 나름대로 이제 사업할 거를 구상을 운전하면서 하는데, 내 나름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어떤 앙케이트 조사였냐면은, 이제 하루에 보통 택시를 타면은 승객이 몇 명 타냐면은 약 25명에서 35명 정도 타요. 하루에. 택시 운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한 달을 그냥 운전을 했어요. 택시 운전을. 심심한 거야. 너무 재미가 없어. 그리고 힘들고 피곤해. 진짜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러니까 주야간이 2교대야. 그러니까 택시가 되게 힘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일주일은 낮에, 일주일은 밤에 하는 거예요. 운전을 열심히 하는데도 150벌이밖에 안 돼. 한 달에 150에서 180벌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 150에서 180벌이니까 그 당시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쓰던 가다는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택시 안에서는 참 진실해요.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했냐. 무슨 직업이 괜찮은가? 어떤 분야가 잘 되는가?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 이제 25명에서 30명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3개월 동안, 한 달에 이제, 택시는 그 당시에 이제 6일 근무였어요. 6일이요. 6일 근무니까 20일로 잡자고요. 평균. 자, 그러면 20일로 잡았을 때, 앙케이트 조를 25명한테 하면은 몇 명이에요? 500명이죠. 3개월 했으니까 1,500명이잖아요. 1,500명한테 물어본 거야. 뭐가 괜찮냐? 하는 일이 뭐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식당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임대업 하시는 분도 있고, 공장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건축 일 하시는 뭐 다 여러 가지 분야야, 그죠? 1,500명이. 그 중에 같은 직종인데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나왔냐면 2003년도에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는 거야.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벌이 다 공통적으로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2003년도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 이때가 두 번째 꽃이 필 때였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디 가서 일을 해, 인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는 데가 없으니까 좀 크게 좀 배우고 싶은데 지식은 없고 부동산의 붙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2003년도에 내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살아보는 건 있어도 내가 임대를 뭐 중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뭐 어쨌든 사고 파는 거니까 뭐 자동차 파는 거랑 뭐 별 차이 있겠냐 생각을 하고, 강남에 있는 이제 기획사를 들었어요. 컨설팅 업체, 기획 컨설팅 업체야. 이 회사가 반사기꾼 회사야. 근데 그걸 모르고 강남의 컨설팅 회사가 얘네들이 뭘 팔았냐면 아파트 딱지죠. 딱지. 아파트 딱지하고 쪼개기 땅을 팔았어. 땅을 쪼개서 파는 거야. 근데 나는 뭐가 메리트 있어서 이 회사를 들어갔냐면은 아파트 딱지가 관심 있어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던 거죠. 직원이 몇 명이었냐면은 직원이 한 240명 됐어요. 근데 인맥이 없잖아. 딱지를 팔아야 되는데 이제 딱지가 이제 보통 작은 게 8천에서 1억 몇천에 싼 게. 근데 딱지는 보편적으로 아파트 딱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다 두잖아요. 첫 달은 꽝을 쳤어요. 한 장도 못 팔았어. 한 장도. 뭐
이쪽 시장에 모르는데 당연히 못 팔죠. 그러고 이제 얘네들한테 교육을 받아요. 이 컨설팅 업체를 들어가면은 교육을 무지하게 시켜. 반상이지, 반상이. 그런 교육을 시켜. 강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배우면서 한 달을 겪어보니까 이 회사에서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월급이 없고 하루 일비 10,000원 줘, 10,000원. 강남에는요, 일비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점심값하고 밥값만 나와도 그냥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나도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씩 받고 그 당시에 첫 달에 꽝을 쳤어. 이 딱지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 나름대로. 그 딱지만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면은 돈이 되겠어. 아니, 소비자가 피해를 안 입어.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하루에 파는 양이 딱지가 회사에서 팔리는 양이 하루에 보통 하루에 5장에서 10장을 팔더라고. 회사에서. 하루에 팔리는 양이 딱지가 5장에서 10장이 팔려. 직원 250명 있는데 하루에 보통 5장, 10장이 나가더라고. 근데 마진율이 몇 프로인지 아냐?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두세 달 지나 보니까 이제 얘네들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마진율이 30% 마진이에요. 마진율이 30% 마진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을 뒀다 해봐야 한 달 하루에 250이잖아요. 그죠? 지출이 하루에 250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1억짜리를 5개에서 10개를 파는 데서 마진율이 30%예요. 그럼 얼마예요? 1억짜리 5개 팔면 5억이잖아. 그죠? 5억에다 30%는 뭐야? 1억 5천이야. 하루에 지출은 250인데, 영업이익은 1억 5천이에요. 마진율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루에 딱지를 5개에서 10장을 파는데, 하루 마진율이 1억 5천에서 3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1억 5천에서 3억이 나오는데, 하루 지출은 250만원. 예술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떼돈을 벌겠어, 안 벌겠어? 직원한테 수당을 얼마 주는지 알아? 150만원 줘. 수당을 150 줘. 3천만원 남기는데 150만원 줘. 그러니까 얘네가 떼돈을 벌고 있더라고.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마진을 보더라도, 1억짜리를 30% 마진을 보더라도, 딱지를. 정상적인 딱지면은 소비자가 피해를 안 입어요. 소비자가 돈을 많이 벌어. 못 벌어도 50%는 벌어. 투자금의 50%를 벌더라고. 계산상으로. 근데 딱지가 어떤 딱지냐? 70%가 하자야. 70%가 물딱지야. 물량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딱지가. 하루에 유통될 수 있는 양이 나올 수가 없어, 하루에. 근데 얘네들이 하루에 5개, 10개 유통을 하는 거야. 하루에 나와야 한 장 나오면 잘 나오는 딱지를, 한두 장 나오는 딱지를 갖다가 만든 거야. 물딱지를 나머지 걸 만든 거야. 그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딱지를 사면 돈을 벌어. 마진율이 한 2, 3년 들고 가면 50% 마진은 나와. 근데 정상적인 딱지가 없어. 물량이 없어. 물량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딱지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육받으니까 50% 마진이니까 딱지를 광고를 해서 팔았어요. 어떤 광고? 또 남들이 안 하는 방식을 또 광고를 선택을 해갖고 딱지를 20개를 팔았어. 몇 달 사이에? 2달 사이에. 내 지인들 아닌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20장을 팔았어.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와요? 3천만 원이 들어왔어. 2달 만에 3천만 원을 팔았어. 수당을 20장을 팔았다니까. 250명 중에서 2등 했어. 20장을 팔았는데 보니까 물딱지가 있는 거야. 해보니까 안에 물딱지가 있는 거야. 왜냐, 팔면서 문제가 있나 없나 내가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깊이 들어가 보니까 물량이 정상적인 딱지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판 거 중에 한 5, 6개만 이상이 없고 나머지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두면서 다 토해받게 했어. 그 소비자들을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다 토해받게 했어. 싸. 나 수당 받고 3천만 원 받고 난 나오면서 산 사람들한테 문제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갖고 다시 환불 받아라. 그리고 환불을 다 받게 해줬어요. 환불 받았어. 그리고 관뒀어. 이 회사 안 되겠다. 사기쳐서 떼돈을 버는 회사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관둔 거. 내 회사를 해야 되겠다. 정딱지를 파는 회사 해야 되겠다. 정딱지. 마진율은 3천만 원이 안 남아요. 정딱지는. 얼마 남냐면은
한 1,000만원 남아. 1억짜리 팔면은 1,000만원 남아, 1,000만원. 정딱지는 마진율이 없어요, 거의. 그래갖고 내가 그만두니까 그 당시에 우리 팀원이 한 10명 됐어요, 10명. 10명 중에 7명이 날 따라왔어요. 백승배님이 회사를 차리면은 무조건 쫓아가겠다. 왜 따라오려고 그래? 했더니 자기는 머리 털라고 영업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 봤대. 어떤 영업? 한 달 만에 부동산에 처음 들어오셔갖고 어떻게 그렇게 파냐 이거야. 모르는 사람 상대로. 어떻게 손님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파냐 이거야. 그런 걸 배우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따라오겠대. 몇 명이 따라왔냐면 7명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3,000만 원 갖고 회사를 차릴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중고차 업을 할 때 아는 고객이 있었어요, 고객이.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 내가 회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보증금 낼 돈도 없다. 대신에 임대료는 내가 낼 테니까 사무실 반만 빌려줘라.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그 조건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그 당시에 그 사무실이 300인가 그랬는데 150만 원 내가 내는 조건으로 절반을 쓰기로 하고 거길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직원 7명하고 저 혼자서 들어갔어요. 대신에 직원들한테는 어떤 조건을 했냐면은 따라온 직원들한테 자 이익금의 50% 줄게. 야 깠어 그냥 마진율 까고 니네 절반 갖고 가. 내가 절반 먹을게. 하루에 대신에 만 원씩 일비는 줄게. 하루에 10,000원씩 일비 줄게. 대신에 니네 고생하니까 반 갖고 가. 반을 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몇 년이냐면 2004년이에요. 4년 봄이었어요. 봄. 회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이때 약 3개월 만에 한 7억을 벌었어요. 7억. 7억을 딱 돈이 몇 개월 만에 들어오니까 탄력이 붙는 거예요. 일에. 그래갖고 그 사무실을 나왔어요. 나와갖고 그 신사동 노타리에 있는 사무실을 3, 4개월 만에 나와갖고 번듯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어디에? 논현동에다가 실평수 60평 정도, 60평에서 80평? 한 8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실평수가. 거기다가 이제 책상하고 룸 다 인테리어 다시 해갖고 사무실 집기하고 해서 한 1억 들였어요. 1억 들여서 사무실 세팅을 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2004년에서 6년 사이에 100억 이상을 벌었어요. 딱지하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2년 사이에 100몇십억을 벌었어요. 100억 이상 벌었어요. 그러니까 운도 따라한 거고, 근데 경험이 없었잖아요, 제가. 부동산에 컨설팅 업체를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돈을 번 게 아니고 사과 겉핥기식으로만 알고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이었을 때예요. 부동산을 잡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부동산 나는 안 깨진다 생각을 했는데 2006년부터 이제 부동산을 내가 매입한 게 인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고 사기당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등포 쪽에 시행일을 좀 손을 댔는데 그쪽도 안 풀리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미약했던 거예요. 허가 부분이 약한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뭐예요? 경기는 부동산은 거품이 일어나갖고 꼭대기에 와갖고 매매가 안 돼. 2007년도부터 매매가 안 됐어요. 2006년도까지는 잘 됐는데 기가 막히게 됐는데 2007년도부터 브레이크가 딱 걸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돈들이 내가 씀씀이가 커요. 번 돈을 다 부동산에다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돈이 인허가를 내갖고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서 이제 나도 그 당시에 뭘 했냐면 또 쪼개기 사업을 했어요. 부동산을. 이제 뭐 타운하우스 같은 걸 많이 줬어요. 그 당시에. 타운하우스가 인허가가 딱 막히는 거야. 지역이 세 군데에서. 첫 번째 동두천에다 세 군데인데 동두천 세 개가 다 막혔어. 그 다음에 안성 중대 앞에다 했는데 안성 중대는 허가가 났는데 팔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돈이 딱 묶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또 영등포의 시행 쪽으로 손을 댔는데 그것도 머리가 아픈 일이 터지고 조합이 두 개가 있었어요. 내가 들어갈 때는 하나였는데
조합이 하나가 더 생겨갖고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자리냐? 신풍시장 자리. 영등포 신풍시장 자리. 재개발 사업을 그때 제가 인수를 했어요. 시행사를. 양쪽으로 머리가 아프니까 실력이 없이 운빨로 돈을 벌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만난 것도 있지만 오로지 마케팅으로 돈을 번 거지 실력으로 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무너져. 내가 사업에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내가 딴짓거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또 딴짓거리를 했어. 번 돈 갖고서 돈은 많으니까 땅도 많으니까 뭘 해? 이상한 생각을 갖고 또 딴짓거리를 한 거야. 그리고 딴 데다 다 갖다 바쳤어. 어디? 강원도에다 다 갖다 줬어. 강원도 어딘지 아시죠? 거기다 다 갖다 줬어. 그러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세상을 사는데 어설프게 알아서 돈 번 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내 인생 경험에서 그래. 그래서 2008년도에 집을 들어와서 2009년도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죠? 이것도 2009년도에 우연치 않게 대창이라는 종목에다 200만원 놓고서 시간대 올려 하다가 공부를 파게 된 거지. 솔직하게 이 주식시장도 내가 돈을 한번 1억 5천원 한번 까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2007년도에 까먹은 적이 있잖아요. 2009년도에 그 200만원이 두 배가 몇 개월 사이에 이 500만원이 안 됐으면요 저 이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공부를 못 했을 거야. 왜? 벌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그렇잖아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꿈이 생겨서 내가 이 길을 가게 됐던 거예요. 2009년도부터. 근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왜냐? 앞에 과거를 봤을 때 과거에는 뭐였어요? 장사꾼이었어. 장사꾼.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말이 사업이지 장사꾼이었다고. 어떻게든지 전략 전술을 잘해갖고 돈만 벌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하고 판매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판매만.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될래야 될 수가 없었던 거야. 깊이 있게 공부하고 경제를 알고 싸워야 되는데 경제는 하나도 모르고 돈만 벌고 싶었던 거야.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모르는데 돈은 벌고 싶잖아. 그래야 안 그래? 아는 건 없어도 돈은 벌고 싶잖아. 근데 내가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건 뭐였어? 마케팅을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한 가지나마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었던 거야. 과거에. 운이야, 운. 내가 마케팅에 실력도 있었지만은 운도 많이 따랐던 거야. 정석적인 깊이 있는 학식은 없이 돈만 쫓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식을 갖고 돈을 쫓으니까 돈이 안전해. 지금은. 그래서 다시 부동산을 앞으로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왜? 아는 길, 내가 해본 길이니까. 왜냐? 미스 부분이 인허가를 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미스됐던 부분이 너무 많이 겹치면서 힘들어졌잖아요. 예, 부동산 하면서. 그러니까 인허가에 대해서 중요성을 절실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건축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관건은 인허가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은 하청을 맡겨도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그거는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알긴 알아야 돼, 깊이 있게. 건축하고 설계에 대해서도 더 배워야 돼요. 그 부분은 아직도 내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에. 하지만은, 인허가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터득을 했어요. 인허가까지 터득하는데 돈을 벌면서도 까먹으면서 배웠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벌 적도 있지만 내가 공부하면서 까먹은 적도 있어요. 대신에 주식은 시간을 줄 수 있었어요. 나한테. 어떤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6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가족이 있거나 생계가 딸린 식구가 있었다면 이 공부 못했을 거예요. 막말로. 내가 최고의 은인은 첫 번째 우리 어머님이고 두 번째 은인은 내 동생이에요. 이 두 친구가 없었다면은 내가 공부 못했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왜 과거에 그렇게 돈 잘 벌었던 직종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왜 부동산을 안 하고 이걸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돈 벌었던 걸 아는 사람들은 왜 이걸 왜 하냐? 이거에서 몇백억 벌 수 있냐? 너 정도면은 과거 실력이면 다시 나가면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은데 뭐하러 이거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겠어요? 내가 부동산 계통에서 나름대로 날랐던 사람인데 한 달에 10억도 번 적도 있는데 혼자서 돈 한 푼도 없이 10억도 벌었는데 그냥 중개 수수료만 갖고도 10억을 번 적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걸 하냐 이거예요. 왜 이걸 할까요 여러분들? 왜 과거로 못 돌아가고 여기에 매달릴까요? 과거에 하던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버릴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했던 일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돈도 벌고 여러분들한테 기쁨도 주잖아 내가. 이 땡큐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 돈은 내가 좀 덜 벌어. 과거보다는. 하지만 지식에 대해서는 이 주식에 대한 지식은 어느 누구하고도 싸워도 안 밀리잖아. 잘하는 부분 부동산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지만 주식은 나만큼 잘하는 사람 나 못 봤어. 자부할 수 있단 말이야. 자동차 판매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과거에 내가 1등을 해봤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어. 부동산 건설 나보다 신출 기부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 돈은 현재 못 벌지만 나는 여기에 자부심을 걸어요. 왜? 실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운빨이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주식에서 돈 따는 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명심하고 거짓 없는 삶 앞으로도 살 거고 현재도 살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여러분 목숨 걸고 내가 자신있게 내가 목숨 걸 때는요 실력 없는 자존심으로 목숨 건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시장에서. 그 정도의 자신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내가 된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아셨죠? 인생 뭐 다 비슷해. 뭐 파란만장하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사람마다 기회는 있었고 기회가 왔는데도 못 잡은 사람들이 허다하지 뭐.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기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만드는 기회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는 남한테 온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건다 안 건다 건다.